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특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9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 북부까지 진군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한 우크라이나는 전면전 발발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대러시아 항전을 독려했습니다. 먼저 통합뉴스룹 전화로 연결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학수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부까지 진군했으며 다연장 로켓포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AFP와 블룸버그 등 일부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는 키예프 서쪽 지토미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연장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구조당국은 또 키예프 남쪽 20km 지점에서 14명을 태운 군용기가 추락해 사상자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힌 사망자 숫자는 지금까지 군인 40명, 민간인 10명에 이릅니다. 러시아는 군사작전 지역을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한정한다고 했지만 주요 도시 여러 곳에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전면적 발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한편 국민들에겐 러시아와의 전투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싸울 수 있도록 무기 소유 규제도 없애 무기를 지급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 공군 비행장 11곳, 지휘소 3곳, 해군기지 등 우크라이나의 74개 지상 군사시설이 무력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에서 약 160km 떨어진 북쪽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통해 들어왔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인접한 동부 유럽의 지상군과 공군, 해군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내에는 나토 병력이 없으며 병력을 보낼 계획도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현지 시간 25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이번 침공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이라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고 주요 7개국 정상들과 논의를 거쳐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곧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미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네, 이러한 러시아군의 공습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새벽부터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서쪽으로 향하는 피난 행렬로 주요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번개가 내려치듯 밤하늘이 번쩍이더니 곧이어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울립니다. 미사일 소리와 함께 주택가에 위치한 건물에 불꽃이 일며 폭발합니다. 수도 키예프뿐 아니라 중부 미흐로로드, 동남부 마리아폴까지 새벽 사이 러시아군의 기습 공습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이어졌습니다. Сегодня случился самый страшный рассвет в моей жизни. Я в 5 утра просто встаю с кровати, слышу череду выстрелов, бегу на балкон. 러시아 전투기와 탱크도 도심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외신 기자도 러시아의 공습 소식을 긴급 타전한 뒤 Bang right here behind me. I told you we shouldn't have done the live shot here. There are big explosions taking place. 곧바로 방탄조끼에 헬멧까지 착용하며 전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습 경보와 함께 대공방어 시스템도 가동했지만 러시아의 공습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은 마비됐습니다. 계엄령 선포 말곤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Сьогодні від вас, від кожного з вас потрібно спокій. По можливості залишайтесь, будь ласка, вдома. Ми працюємо. Армія працює. Працює весь сектор безпеки і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 은행과 주유소에는 현금과 연료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피난 행렬로 서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5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네, 어제 하루 벌어진 침공 사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주 특파원,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이곳 시각이 오후 4시 20분을 막 지났는데요. 제가 이른 아침부터 여기 메디카 검문소에 나와 통행 상황을 살펴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는 차량의 대기줄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빠져나오는 차량과 사람들은 평소에 비해 확연히 늘어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폴란드로 나오기 위해 우크라이나 검문소 구역에 늘어선 차량 대기줄이 1시간 전엔 8km였는데 지금은 20km 정도라고 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뒷좌석에 태운 차량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를 나오는 차량 중 폴란드 번호판을 단 차량이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국경검문소 앞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들은 막상 침공이 현실화되자 푸틴을 비난하며 분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Тим, Так, Путін він, ну пацан тут шишить. Пацан, на свій край, ви маче свій край, на свій пацан там не іде. Україна захищається і не віддасть свої свободи, щоб там не думали в Москві. 또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고 무기와 군수 장비를 공급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침략자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면서요. 네, 이곳 검문소에서 동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방면으로 80km 정도 거리에 르비브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에 앞서 긴장이 커지자 미국 등 서방 나라들이 키예프에 있던 자국 대사관을 임시로 옮긴 곳입니다. 오늘 새벽 르비브시 바로 옆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르비브에 있다가 오늘 새벽 이곳으로 나온 우크라이나 주민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It was like for 3 times, so it's pretty far from Ukraine, from Lviv, but it's still the sound was just so huge. It was feeling like it's far away, but still it was. 오늘 아침부터 르비브 시내에서는 사이렌 경보가 자주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매체는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50km 정도 떨어진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공격이 가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반대편인 서부 지역 깊숙한 곳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주요 도로에는 피난 행렬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공항은 미사일 공격 위험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이며 폴란드와 체코 등 국적기는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카 국경 검문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도 걱정인데요. 수도 키예프에서 이미 탈출했거나 이동을 준비 중인 교민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머물고 있는 김병범 씨. 새벽 갑자기 폭발음이 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번 여기도 근처에 그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 15km, 20km 떨어진 곳에 무기 저장고가 있어서 거기 또 공격했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긴 했지만 예상 밖의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아니겠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새벽에 이렇게 선격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랐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시는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슈퍼마켓에는 사람들이 미리 생필품을 사놓으려고 이게 역시 줄을 서 있고요. 주유소에도 만약 모를 것을 대비해서 그 주유를 하려고 주유소에도 긴 차량 행렬로 시민들은 비상사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기가 끊길 것을 대비해서 파워뱅크나 아니면 발전기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고 또 수돗물이 끊길 것 대비해서 물을 또 무역업체 대표인 김도순 씨는 침공 직후 가족들과 서둘러 키예프를 떠났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체코 쪽으로 출발을 하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었는데 항공편이 전부 다 지금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지금 짐 싸가지고 도로는 이미 피난 행렬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한 150km 정도 지금 나왔는데 키예프에서 여전히 뭐 계속 꼬리 물고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패닉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네, 상황은 지금 뭐 많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 네, 갑자기 이렇게 전쟁까지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전까지는 불안감에서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패닉 상태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고요. 이들은 다행히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다른 교민들도 안전에는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교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경제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출 것도 정부 부처들에 당부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역시 잇따라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침공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만큼 고강도 규제가 불가피하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큰 사료용 곡물과 에너지의 수입 차질도 예상되긴 하지만 정부는 당장은 재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대체 수입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교민 60여 명 가운데 28명은 가족과 생계 등의 이유로 현지에 남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폴란드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서 교민들의 출국을 돕는 것은 물론 남은 교민들에겐 위험이 조금 덜한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으로라도 이동할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국제사회 강력 제재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습을 강행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식민지라고 규정해온 푸틴이 유럽의 안보 질서를 바꿔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군사작전 발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상이 세계 제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Даже после развала СССР и утраты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его потенциала является сегодн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мощных ядерных держав мира. 현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토, 미국을 주도로 한 유럽 안보기구 가입을 추진해왔는데 푸틴은 이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규정해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러시아 바로 턱 밑에 미국과 유럽의 무기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로선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С такой угрозой, как принятие Украины в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ий альянс, в НАТО. 사실상 칠러 세력이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을 지원해온 러시아는 나토를 방어한다는 구실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이은 러시아 패권 확장의 연장선입니다. 미국의 지정학 분석가는 러시아가 군사적 압박을 활용해 유럽 안보 질서를 다시 쓰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소련의 부활, 이데올로기적 소련의 부활이 아니고 과거 강대국으로서 소련으로 대표되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공세 전에 이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토 확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군사 행동을 한 것이 중국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서방, 러시아와 중국의 신냉전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위치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